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 뽑아보라니까 뽑아다 줬어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심하게 처벌받아야 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일 변호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관을 사칭하는 겁니다. 검사, 금융감독원, 공무원 다 사칭해요. 제가 퇴근하고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랑 검사 때 전화가 왔었는데 검사가 돈을 요구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사는 바빠서 절대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아. 보통 검찰 수사관님들이나 이 실무관님들이 혹시라도 전화할 일이 있으면 전화하지. 검사가 바쁜데 그 간단한 사건 때는 왜 직접 전화하겠어.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니까 그냥 웃어 넘기던데, 의외로 검사가 전화해서 당신 이제 큰일 났으니까 돈 가져와라라고 하면 거기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제 와이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기관이든지 돈을 요구하는 기관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어떠한 형사사건 같은 게 연루가 돼서 기존에 벌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신 분들이나 좀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개개인이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정부나 기관들이 연락 와서 돈 보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도 벌금 내라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전화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오면 끊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살고 있는 대전이면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안 낸 벌금이 뭐가 있나요? 내가 미납된 벌금이 있나요? 그럼 납부할게요 라고 해서 가셔서 납부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그렇게까지 연락 와서 자신들의 계좌를 직접 이체해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면요, 일단은 의심을 하시고 알겠다, 내가 내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시고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매매나 내지는 또 주식과 관련된 유형들인 것 같아요. 성매매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잘 떠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스토리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내가 오늘 성매매를 하고 싶어. 그래서 어플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 같은 걸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면 거액의 목돈을 한 번에 보내라고 하면 안 보낼 것 같으니까 잘게 쪼개서 보내라고 합니다. 일단은 나한테 20만 원을 요구해. 20만 원 보냈는데 잘못했대. 계좌가 막혔으니까 20만 원을, 그러니까 내가 보낸 금액을 다시 보내야 된대. 그럼 또 보내요. 그럼 40만 원이죠. 또 잘못됐대. 그럼 내가 보낸 계좌를 금액을 또 그대로 보내야 된다. 의심하셔야 돼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계좌가 돈을 잘못 줘서 계좌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물론 제가 했던 사건이지만 실제 하룻밤 사이에 몇 시간도 되지 않는 사이에 4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신 분도 있었어요. 또 주식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좀 솔깃하시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정보를 주고 야, 여기를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는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어, 요새는 코인에서 돈을 벌어, 이런 얘기들 때문에 내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무리해서 대출금 같은 것도 끌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돈을 찾지 못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피해자들이 보낸 돈이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첫 번째 유형이 대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돈을 인출하게 됩니다. 대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인출된 돈은요, 다 현금이기 때문에 전혀 찾지 못하게 돼요. 결국에는 내가 보낸 돈들은 하루아침에 몇 시간 사이에 다 잃게 되는 상황들이 놓이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점점 더 발전할 거예요. 이런 제가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의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이 사건들 피해자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다급한 마음에 평상시에는 내가 당연히 저 보이스피싱을 왜 속아 넘어가 라고 하지만,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좀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돈을 요구했을 때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라 라는 게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돈을 보냈으면요,